둘째 형,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네요. 실은 오늘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 어려운 숙제? 그게 뭔데? 그건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숫자가 10개가 있는데 그 숫자가 들어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방법 5가지를 내일까지 써서 학교로 제출하래요. 10가지 숫자? 5가지 방법? 네, 1, 3, 5, 6, 7, 10, 20, 30, 90, 100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들어간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집에 가서 하나씩 찾아보자. 모르는 건 부모님께 여쭤보자. 그래요. 나도 도울게요, 형.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서들 오렴. 어떻게 셋이서 같이 오네? 맞아, 3. 우린 돼지 삼형제니까 숫자 3부터 시작해보자. 엄마,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숫자 3이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숫자 3? 냉장실 온도는 3도로 유지한다. 이런 거? 둘째야, 숫자 3이랑 20이 들어간 거 한 개 생각났어. 겨울철 내복을 입어 난방 온도를 3도 낮추면 난방 에너지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 어때? 우리 첫째 최고다. 그런데 너희들 숫자 넣어서 뭘 찾는 건데? 네, 1, 3, 5, 6, 7, 10, 20, 30, 90, 100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들어간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5가지 방법이요. 그랬구나. 그럼 숫자 1은 엄마가 말할게.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살 때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인 것을 사야 한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뭐예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란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을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해서 표시해 놓은 건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되기 때문에 5등급 제품보다 전기 사용량이 30%나 적게 든단다. 야호! 엄마 고맙습니다. 방금 엄마가 1, 5, 30 이렇게 3가지 숫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숫자가 6, 7, 10, 90, 100 이렇게 5개 남은 거네. 난 항상 10문제 중 10문제를 다 맞추어 100점 받는 똑똑한 돼지니까 10과 100을 말해볼게요. 휴대폰을 충전할 때 100%가 되면 즉시 콘센트에서 코드를 빼야만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대기 전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에 해당한다. 역시 우리 막내는 똑똑한 돼지야. 숫자 90은 엄마가 말할게. 세탁기를 돌릴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90%가 물을 데우는 데 소비되기 때문에 세탁물의 온도를 높게 설정하면 에너지 낭비가 심해지므로 찬물로 세탁해야 한다. 둘째야, 마지막 남은 숫자 6과 7은 이 형이 말해볼게. 먼저 6. 냉동실은 6초간 문을 열어두면 올라간 온도를 다시 내리는데 30분이 걸리므로 자주 열지 않는 것이 좋다. 마지막 7. 여름철 26에서 28도, 겨울철은 18에서 20도가 실내 적정 냉난방 온도이다. 냉난방 온도를 1도만 낮춰도 7%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다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이 찾아낸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7가지나 돼요. 마지막으로 저도 찾은 게 2개나 있어요. 10과 30, 그리고 숙제에 없는 숫자 60이에요. 냉장고를 설치할 때는 벽면에서 10cm 이상, 옆면에서 30cm 이상 떨어지게 해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냉동실은 냉기 순환을 위해 60%만 채워놓고 냉장실은 냉기 보존을 위해 최대한 꽉꽉 채워놓는 게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요. 어때요? 저도 잘했죠? 역시 우리는 똑똑한 돼지 삼형제야. 삼형제는 숫자 3이니까 이 형이 숫자 3이 들어간 방법 1가지를 더해서 10가지 방법이 완성되도록 해줄게. 낮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자
실내로 들어오는 햇빛만 차단해도 실내 온도를 3도 이상 내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에너지를 얻으려면 자원이 필요한데 자원의 양이 한정되어 있고 그 양 또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어컨을 켜서 방 안을 시원하게 하거나 조명을 켜서 주변을 환하게 밝힐 때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 에너지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낼 때 물질을 이용하여 만드는 것처럼 석유나 석탄과 같은 자원을 이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광물 자원이나 화석 연료 같은 고갈성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에너지의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현재와 같은 속도로 광물 자원과 화석 연료를 소비한다면 100년 이내에 자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 석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석유를 비롯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다가 에너지 소비량이 전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석유 자원을 대신할 만한 자원을 찾기에는 불가능해요.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해답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서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에너지 효율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이란 에너지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양은 적어지고 반대로 에너지 효율이 낮을수록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과 같은 일을 하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하나를 고르더라도 에너지 효율을 잘 따져보고 골라야겠습니다. 그럼 사고자 하는 제품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란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표시해 놓은 것으로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좋아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보다 약 30에서 40%까지의 에너지를 적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밥솥이나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살 때에는 반드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같은 양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추운 겨울날 곰과 고슴도치는 자신의 몸에 축적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겨울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은 사람과 같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항상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게다가 곰은 두꺼운 털을 가지고 있고 추위에는 강한 편이어서 체온이 떨어져 겨울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곰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겨울철이 되면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곰은 겨울잠에 들어가면 힘을 아끼고 체력을 아끼느라 심장박동수를 줄이고 숨을 쉬는 그 횟수도 줄입니다.
이렇게 곰은 가을에 몸속에 쌓아둔 지방과 같은 화학 에너지의 소비량을 최대한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겨울잠을 자는 것입니다. 고슴도치 역시 같은 이유로 겨울잠을 자는데요. 정상 체온이 35도이고 1분당 18ml의 산소를 소비하던 고슴도치는 겨울잠을 자는 동안 체온이 5도까지 떨어지며 산소 소비량은 0.08ml까지 낮아집니다. 고슴도치는 겨울잠을 자는 동안 평소 생활할 때 쓰던 에너지의 0.5%만 소비함으로써 그 생명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곰과 고슴도치가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에너지를 최대 99%까지 줄여 극단적인 생활권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먹이가 부족한 해에는 동물들의 겨울잠 길이도 길어지게 되는데요. 식량이 모자란 시기에 에너지 소비를 줄여서 살아남을 기회를 높이는 것이죠. 결국 두 동물에게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절약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문제 하나 내겠는데요. 왼쪽처럼 한꺼번에 전기 공급을 끊을 수 있는 멀티탭과 오른쪽과 같이 전선 하나씩 개별로 전기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멀티탭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대기 전력은 제품의 전원을 켜지 않아도 꼽혀있는 플러그를 통해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일컫는 것인데요. 꼽혀있는 플러그를 통해 새어나가는 에너지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무려 1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각 가정마다 연간 한 달치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과 같은 휴대용 전자제품이 필수품이 된 요즘, 충전을 위한 전기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댑터들의 플러그를 충전이 100% 되었는데도 뽑지 않아서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왼쪽처럼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하나씩 뽑아야 하는 멀티탭보다는 개별 스위치가 달려 있어 스위치만 온, 오프하는 멀티탭이 대기 전력 사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입니다. 왼쪽에 일반적인 형광등과 오른쪽에 LED 조명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같은 양의 에너지를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 LED 조명은 형광등과는 달리 예열 시간이 필요 없어서 점등 및 소등 속도가 형광등에 비해 무척 빠르며 같은 양의 에너지를 4배에서 5배 가까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절약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권장 냉난방 온도 준수입니다.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에서 28도, 겨울철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가 적정 온도인데요. 냉난방 온도 1도 조절 시 7%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으며 겨울철 내복을 입어 난방 온도를 3도 낮추면 난방 에너지의 20%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과 선풍기를 마주보게 하고 동시에 틀면 에어컨이 흡입하는 공기가 차가워져 에어컨을 강으로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냉장고 적정 온도 설정입니다. 냉장고의 온도는 냉동실은 영하 15에서 18도, 냉장실은 영상 3에서 4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온도를 1도 올릴 때마다 5% 정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냉동실의 경우는 6초간 문을 열면 올라간 기온을 다시 내리는데 30분이나 걸린다고 하니 자주 여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냉동실은 냉기 보존을 위해서 최대한 꽉 채우는 것이 좋고 냉장실은 냉기 순환을 위해 60%만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리미, 세탁기, 식기세척기는 다림질할 옷, 빨랫감, 설거지할 식기 등을 최대한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합니다. 다리미의 경우 처음에 켜서 가열할 때 대부분의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최대한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림질을 한다면 연간 사용 시간을 20%가량 줄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 전력이 큰 세탁기는 자주 돌릴 경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한 번에 많은 세탁물을 모아서 돌리는 게 좋아요. 또한 찬물로 세탁해도 세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찬물로 세탁할 경우 더운 물로 세탁할 때에 비해 월 200원 정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는 가전기기 중 에너지 소비가 비교적 큰 제품이므로 세척할 양이 많을 때와 적을 때 모두 같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식기세척기가 가득 찼을 때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식기세척기를 돌리면 월 700원에서 800원 정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인데요. 진공청소기 사용 시 먼지 필터 및 먼지통을 청소하면 좀 더 낮은 흡입으로 청소를 할 수 있어 월 100원에서 200원 정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활동지를 안내하겠습니다. 문항 1을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서로 다른 곳을 찾아 번호를 붙여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만약 번호 1번을 붙인 그림이 LED 등과 일반 백열등이라면 어떤 점이 다른가에는 LED 등과 일반 백열등이라고 쓰고 어느 것이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인가에서는 LED 등과 일반 백열등 중 어느 것이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에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측면을 예로 들어가며 그 이유를 자세히 쓰도록 합니다.